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6월, 약속의 6월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6월 달만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쓰던 6월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러면 2025년도 6월 달도 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6월 달로 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뭐 50달러, 60달러 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드디어 모델 3가 전 세계 EV 시장을 정복하고 있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힘든 시기들도 있었고, 여전히 그 당시에도 이제 적자 상태에 있어서, 하지만 이제 흑자 전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모델 3가 전 세계의 EV 시장을 평정하면서 선방하고 있고, 아주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 10% 정도 6월 달에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1년도로 갑니다. 자, 드디어 2021년도 6월 달에 모델 3가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달성을 하는 그런 뭐 금자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도 전기차 시장이 예전에 불못이었는데 거의 이제 독점을 하다시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말이죠. 그래서 모델 3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1위 모델이 되는 그런 영광을 계속 누리면서 테슬라 주가가 아주 이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2011년도에 6월 달을 보니까 주가의 상승 흐름이 막 몇십 퍼센트 되진 않았다. 그 역시도 약 10에서 15% 사이에서 상승이 이루어졌다. 근데 2020년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근데 2021년도에 하나 주목할 팩트는 모델 Y가 전체 EV 자동차 중에서 2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전기차 모델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4년 전에는 20위권에 이제 안착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0년도와 2021년도의 6월 달을 보면은 그 당시에 테슬라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3가 열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모델 S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모델 S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던,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판매 비중이 지금보다는 높았을 때였거든요. 그런 전기차 매출 중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에너지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2021년도 6월 달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로 갑니다. 사실 2022년도는 2022년도의 6월 달은 6개월 후에 거의 주가가 이제 정고점 대비, 그 당시 414.5달러의 정고점 대비 거의 75%의 폭락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6개월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4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트위터 인수에 대한 공식 선언을 일론이 하면서 주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일날 10%가 빠지고 그랬었는데 2022년 6월 달에는 그걸 조금 뭐 무마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겠지만은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1 액면 분할.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기업을 막론하고 액면 분할이 될 경우에 10% 가까운 단기적이긴 하겠지만은 주가 상승이 있었다. 그것이 테슬라의 액면 분할의 어떤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뒤에 3대1 액면 분할이었죠. 그때도 1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은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10에서 15%의 주가 상승이 3년 동안 그렇게 있어 왔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다. 네. 자, 이제 2023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도는 매우 의미 있는 6월 달에 되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의 NACS,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표준 충전 방식으로 채택이 됐었죠. 그러면서 GM과 포드가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었던 때가 바로 6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며칠 전이었죠. 포드가 FSD 라이센싱에 대한 소식을, 그 계약 소식을 좀 전하지 않을까. 첫 번째 파트너로 말이죠. 그것이 빠르면은 6월달 이전에도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2013년도 6월달에 GM과 포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그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약 40% 이상 주가 상승이 6월 달에만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차트,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차트 흐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래서 올라갔다가 마감할 때까지, 마감하기 전에 살짝 좀 빠졌다가 그 마감한 부분을 그 다음날 다시 올리고, 그것이 거의 10거래일 연속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었던 경험이었는데, 그러면서 단 하루도 하락으로 마감되지 않고 13일을 그냥 연속으로 올렸었던 그런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역사에서 13거래 연속 상승은 그때 기록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2023년 6월 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6월 달도 우리에게는 꽤 축복의 한 달이었죠. 2024년 4월 달에 13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 뒤로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던, 그래서 뭐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승 흐름의 한 중간에 2024년 5월 달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 그 상승 모멘텀을 계속 타고 2024년 3분기 실적까지 좋고 트럼프 당선도 되면서 이제 488달러까지 올라가게 됐었던,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아주 좋은 스타트를 끊게 했었던 것이 6월 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6월 달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단 한 해도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적은 없었다. 물론 과거의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2025년도의 6월 달 역시도 우리에게는 꽤 축복받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 29일 한국 시간으로 있나요?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좋든 나쁘든 그 실적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엔비디아가 테슬라한테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회사의 지위를 넘겨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 H20이라고 해가지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중심을 또 서기도 했었었고, 이번에 아랍 순방에서도 엔비디아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 이번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 주도주 역할, 대장주 역할을 해 왔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테슬라로 6월 달은 적어도 대장주의 자리를 테슬라에게 물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로보택시의 그 출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이야기도 있고, FSD 라이센싱 얘기가 저는 뭐 확정적으로 파트너십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6월 달이 온갖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선물 보따리들이 이제 잔뜩 있는 그 선물 보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지는, 하나하나 속속 그 보따리로부터 나오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도 6월 달과 비교했었을 때 이번 2025년도 6월 달이 가장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선물 보따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6월 달에 한 달간의 차트로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약 30에서 40%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직전 연도라고 해야 되겠죠. 2023년, 2024년도가 모두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 부분도 조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PR도 높고
매크로적으로 관세 이슈가 뭐 나오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1%, 2%, 또 출렁이는 그런 요인을 가져다 주긴 합니다만은, 세상의 관심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부터 저가형 전기차, 테슬라로 많이 몰려들 것이고, 그 뜻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투기 자본부터 해서 기관 자금들도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로보택시를 방해하려고 하는, 음해하려고 하는 어떤 고의적인 접촉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조금 흔들리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6월 전체로 봤었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만 보이진 않을까. 근데 자, 그럼 6월 달에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지금 보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지금 넘어섰죠, 벌써. 그래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 중에서도 가장 미국 시장이 싫어하는 미국의 파산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7월 때부터 좀 스멀스멀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되는 부채 상한 한도를 지금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갚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한 한도를 늘려줘야 돼요. 지금으로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돼요. 부채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이슈가 7월 달에 나온다면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지만 테슬라의 6월 달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전의 4년과 똑같은 그런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6월 달 투자. 이제 뭐 내일이 며칠은 27일. 물론 5월 달이 좀 남아있긴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6월 달에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야기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